2017 헌바 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 소원 청구인 정혜원. 이 사건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혜, 이영진의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는 서기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이은혜, 김기영의 단순 위헌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조용호, 이종석의 합헌 의견의 요지는 조용호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네, 재판관 유남석, 이선혜, 이영진, 서기석의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되고 여기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됩니다.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대하는 임신 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과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 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 가능 기간이라 합니다. 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엄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낙태 갈등 상황에서 형벌의 위하가
임신한 여성의 임신 종결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정과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현실에 비춰보면 자기 낙태 조항이 낙태 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낙태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습니다. 낙태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나 후유증 등이 발생하여도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려우며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낙태죄 조항은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 민사 분쟁의 압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관한 낙태 갈등 사항이 전혀 포섭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기획이 없는 경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 가능 기간 중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낙태 조항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심판 대상 조항의 유연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하여 단순 이혼 결정을 하는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행해진 모든 낙태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더욱이 입법자는 낙태의 처벌에 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정 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 가능 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 가능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 요건이나 숙려 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우리 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해서는 각각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가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되, 만일 위 일정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종전의 헌법재판소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자기 낙태죄 조항과 형법 270조 1항 중 조선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김기영의 단순이원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이 지적하는 기간과 상황에서의 낙태까지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이 조항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는 헌법 불합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신 제1~3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조항들에 대하여 단순 이혼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먼저 임신 제1~3분기의 낙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및 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몸을 임신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로서 규정하는 방식은 임신한 여성에게 스스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단 한 번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또는 박탈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하여 한 전인격적인 결정은 그 자체가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기결정권도 생명의 연속적 발달 과정이나 여성의 생명, 신체 보호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태아는 그 자체로 생명으로서 점차 성장하여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헌법의 규범적, 객관적 가치 질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한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점차 성장하여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는 존재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 자기 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태아가 성장하여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임신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습 행위로서 여성의 신체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낙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 또한 낙태 문제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른바 임신 제1~3분기에 적절하게 수행된 비의료적 이유에 의한 낙태는 만삭분만보다도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 그 시기를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낙태에 대해서는 수술 방법이 더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여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제1~3분기를 지나 이루어지는 낙태에 대하여는 태아의 생명보호 및 임신한 여성의 생명, 건강보호라는 공익이 더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신한 여성은 통상 임신 4주에서 6주 사이, 늦으면 임신 8주 정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부터 낙태 여부를 숙고하고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실제 시술을 받는 데까지도 일정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임신한 여성이 숙고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낙태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임신 제2~3분기의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성별이나 기형아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후에 선별적 낙태는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하여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3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잡아 형성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이러한 시기까지도 전면적 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이 조항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다음으로 이 조항들에 대하여 단순 이원을 선언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유연성에 관하여는 대개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지가 문제되므로 만일 기본권의 제한 그 자체는 합헌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위헌인 경우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면 법률이 위헌인 경우에는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그에 기초한 결정 형식으로서의 위헌 결정의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 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들이 예방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형벌 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조항들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헌법 불합치 의견의 취지에 따라 단순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국회는 그 취지에 따라 재입법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헌 결정으로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언하여 이 조항들에 따른 기소를 일단 가능하게 한 뒤 사후 입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도록 한 입법자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규율의 공백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가혹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신 제1~3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 중 적어도 임신 제1~3분기에 이루어진 낙태에 대하여 처벌하는 부분은 그 유연성이 명확하여 처벌의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신 제1~3분기에 이루어진 낙태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 재량이 인정될 여지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내지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아니라 단순 위헌을 선언해야 합니다. 재판관 이종석, 조용호의 합헌 의견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법 269조 제1항, 즉 자기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 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방지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합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울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대하고도 절실한 공익입니다. 생명권은 그 특성상 일부 제한을 상정할 수 없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며 낙태된 태아는 생명이 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가능한 한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비하여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보다 더 중시하고 있는데 입법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 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태아는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수 의견이 말하는 각종 악용 사례는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안전한 낙태 역시 낙태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자기낙태죄 우연성 판단에서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하더라도 위 조항으로 단 한 명의 태아를 보호할 수 있다면 자기낙태죄 조항의 존재 여인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수 의견이 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5가지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와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인간의 존엄과 같이 생명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법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입법자는 낙태와 같이 극도로 논쟁적이고 인간 존엄의 본질에 관한 탐색을 위한 문제에 관한 규율을 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성찰을 하여야 합니다. 정치 과정의 회피와 사법심사의 도피가 만능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은 모성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미혼부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 없이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 등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7년 전 헌법재판소의 합헌선언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법 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즉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낙태죄 조항은 그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량 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고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크므로 입법자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동의 낙태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 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5분 동안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